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에서는요, 2026년 2월 28일자 기준의 글로벌 시황 브리핑이랑 주요 뉴스 기사들, 그리고 FICC 시장 종향까지 아주 방대한 자료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데이터가 정말 산더미 같죠? 맞아요. 그런데 이 복잡한 자료들을 쫙 겹쳐놓고 보면요, 아주 거대하고 뚜렷한 흐름이 하나 딱 잡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최근 며칠 동안 모니터했던 포트폴리오 창을 보시면서 뭔가 약간 기시감 같은 걸 느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시장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해체해서 도대체 글로벌 자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본질을 파악해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미션이네요. 제가 결론부터 좀 던져보자면요. 미국 증시에서는 호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가 무려 5.5%나 급락하면서 이른바 AI 균열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엄청난 뉴스였죠. 그런데 반대로 아시아 증시는 1998년 이후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폭발하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글로벌 자금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방대한 데이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상들의 표면적인 수치를 넘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거시적인 맥락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미국 증시의 역설적인 상황부터 해체해 볼까요? 네, 미국 시장 상황이 참 묘하게 돌아가고 있죠. 일단 오늘 S&P 500이 6,908.86, 네, 나스닥이 22,878.38, 그렇죠. 그리고 다우가 49,253.57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실적으로만 보면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보합세였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수준으로요. 맞아요. 그런데 장중 실시간 거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분위기가 꽤 험악했거든요. 나스닥이 장중에 1.2%나 뚝 떨어졌잖아요. 그 하락의 중심에 바로 엔비디아가 있었죠. 그러니까요.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훌쩍 상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5.5%나 밀려났단 말이에요. 거기다 마이크론이나 브로드컴 같은 다른 AI 관련주들도 연쇄적으로 급락장을 맞았고요. 네, 완전 연쇄작용이었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게 단순한 기업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업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다. 네, 완벽한 실적표를 제출했는데도 시장에서 매도 폭탄을 맞았다는 건요.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극단적으로 정말 비정상적으로 높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웬만한 호실적으로는 성에 안 찼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가 가격에 다 반영되어 있었던 거죠. 게다가 거시적인 경제 압박도 심상치 않아요. 매크로 지표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PPI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폭발했잖아요. 네, PPI가 튀어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했습니다. 이게 참 복잡한 게 주택건설 쪽 신호는 호조를 보이는데 공장 생산 신호는 또 부진하게 엇갈려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표가 이렇게 혼재되어 나오니까 시장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런 와중에 글로벌 투자은행인 UBS에서 나온 뉴스 자료 보셨나요? 아, 그 미국 주식 낙관론에서 한 발 물러섰다는 그 리포트요? 맞습니다. UBS가 달러 약세 흐름이랑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유로 미국 증시에 대한 톤을 확 낮췄어요. 미국 주식의 인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한국 시장으로 화제를 돌려봤을 때 나타납니다. 코스피 지수가 무려 6,244.13포인트를 기록 중이에요. 6,200선 돌파라니 정말 엄청난 수치죠? 네, 엄청납니다. 물론 엿새 연속으로 쉼없이 오르다가 오늘은 1.00% 정도 하락하면서 잠깐 쉬어가는 장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지수는 쉬어갔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살벌한 롤러코스터 장세였죠. 극단적인 널뛰기 장세라고 할까요? 맞아요. 섹터별로 명암이 확실하게 갈렸거든요. 현대차가 무려 10.67% 폭등했고요. 자동차가 완전히 날아갔죠. 그리고 LG화학도 7.05%나 크게 뛰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쪽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죠. SK하이닉스가 3.46% 하락했고 전기가스 업종은 6.79%나 크게 무너졌잖아요.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이 비어있던 소외주로는 자금이 몰려들고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는 돈을 빼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변동성의 원인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무려 1960만 2천 주를 순매도하면서 크게 이탈했습니다. 엄청난 물량을 쏟아낸 거죠. 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1679만 5천 주를 순매수하면서 이 하락폭을 온몸으로 방어했고요. 사실 이 대목에서
최근 보도되고 있는 정치권 뉴스로 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 홍준표 시장 발언 말씀이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면서 지원 사격에 나선 그 뉴스요. 부동산 시장에 묶여있던 돈이 증시로 넘어가면 코스피가 더 오를 거라는 발언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뉴스를 다루면서 절대 어느 한쪽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장 데이터를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요. 단순히 시장에 나온 현상을 리포트할 뿐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기대 섞인 발언과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 시장의 데이터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죠. 네, 외국인들은 대규모 매도를 던지고 있고 단기 조정 국면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장은 정치적인 수사보다는 실제 밸류에이션에 훨씬 더 민감하게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 자금의 대이동이라는 관점으로 넘어가 보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보입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 전체를 한번 볼까요? 중국, 일본, 호주 증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주요 증시들이 2월 한 달간 약 7%나 상승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 보셨겠지만 이게 무려 1998년 이후 최고 성과예요. 1998년이요? 와, 정말 아시아 외환 위기 직후 수준의 엄청난 기록이네요. 미국 시장의 부진이랑은 완벽히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아시아뿐만이 아니에요. 유럽 증시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 DAX 지수나 FTS 100 지수 같은 유럽 증시요. 네, 유럽 시장도 동반 상승하면서 0.70%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결국 미국 기술주라는 단일 테마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자금이 아시아나 유럽으로 완전히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자금 이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FCIC 시장의 시그널입니다. 원자재랑 환율 동향이죠. 이거 진짜 기이한 현상이던데요. 안전자산인 금이랑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이 지금 동시에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역사적인 순간이죠. 금값이 온스당 10만 3천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도 10만 3,752달러를 넘어서면서 ETF 순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불확실성에 대비한 해지 수요가 양극단의 자산으로 쏠린다는 게 좀처럼 보기 힘든 독특한 현상 아닌가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기존 거시 경제 시스템 자체에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유가와 환율적은 어떤가요? WTI 원유 가격이 67.14달러로 소폭 반등했던데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진전 분위기라는 강력한 하방 요인이 있는데도 유가가 올랐죠. 당장의 재고 증가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한 겁니다. 환율도 중요하잖아요. 달러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1440.11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워낙 강세가 온 건데요. 달러 인덱스가 0.32포인트나 하락했으니까요. 원화 강세는 전통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나 수출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앞서 봤듯이 외국인은 오히려 한국 증시에서 대규모 매도를 했단 말이죠. 시장이 정말 공식대로만 움직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이 당장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내비게이션을 좀 설정해드려야겠죠. 주간 증시 캘린더를 쫙 펴놓고 보시죠. 당장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까?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앞서 우리가 공장 생산 부진 우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실체를 확인할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수요일에는요. 한국의 소비 판매 지표와 중국의 PMI 지수가 나옵니다. 아, 아시아 시장의 강세가 정말 실물 경제로 뒷받침되고 있는 건지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소비 경제의 척도인 코스트코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고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같이 공개됩니다.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이 어떤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겠군요. 그리고 대망의 금요일은요? 금요일이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수와 실업률, 그리고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가 발표되거든요. 정말 굵직한 지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네요. 여기서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캘린더의 수치들은 단순한 통계 조각들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죠? 지금 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 경로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열쇠라는 점이죠. 이미 FOMC의 매파적 기조 때문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02%를 돌파한 상황이잖아요. 아, 4.02% 돌파. 채권 시장의 긴장감이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무자비하게 억누르고 있군요. 맞습니다. 이 지표들이 그 금리의 향방을 정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말 거대한 전환기를 목격했습니다. 미국 기술주 중심의 쏠림 현상에서 벗어나서 아시아의 밸류에이션 매력, 유럽의 재건 테마, 그리고 금과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으로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급격히 다변화되고 있는 현장 말이죠. 정말 글로벌 자금의 거대한 전환기라고 부를 만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여운이 넘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방금 최고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하락한 미국 AI 기업들을 보았습니다. 이는 이미 미래의 성장이 가격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는 뜻일 수 있죠. 네, 선반영의 무소음이죠.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봅니다. 미국의 AI 슈퍼사이클이 더 이상 모든 주식을 끌어올리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1998년 이후 최고조에 달한 아시아 시장이나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을 품은 유럽 시장 어딘가에 우리가 아직 눈치채지 못한 다음 시대의 거대한 혁신 프리미엄이 이미 조용히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요? 와, 정말 생각의 틀을 깨는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다음 시대의 거대한 혁신 프리미엄이라. 청취자 여러분도 이번 주말 동안 이 묵직한 화두를 꼭 한번 스스로 탐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데 아주 중요한 관점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해치하고 분석한 이 방대한 데이터와 인사이트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 투자 여정에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급변하는 시장의 파도 속에서 좋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